아이는 태어난 후 다양한 과정을 통해 성장하는데요. 어린아이의 발달과 성장 과정이 일반적이지 않거나 지연이 있다면 빨리 개입해야 합니다. 뇌성마비는 아이의 성장 발달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평생의 신경학적 장애를 남기는 질환인데요. 우리나라 뇌성마비의 유병률은 생존 출생아 1000명당 2명에서 4명 정도로 지난 40년간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지만 추세로 보자면 증가세로 볼 수 있습니다. 뇌성마비는 출생 전후에 뇌가 아직 덜 자란 상태에서 손상을 입어 운동이나 자세에 장애가 생기는 질환을 말합니다. 미숙한 뇌에 손상이 생기게 되면은 경직성이 올라가는데 이 경직성으로 인해 근육이나 뼈에 변형이 생기게 되고 이로 인해 운동과 자세에 장애가 생기게 됩니다. 뇌성마비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대부분 하나 이상의 원인 인자를 가진 다인성으로 나타나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20%가량이나 되는데요. 일반적인 원인으로는 산전인자, 즉 아기가 태어나기 전인 엄마 뱃속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아기가 태어날 때 발생하는 주산기 인가가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뇌가 손상을 입는 원인은 다양한데요. 가장 흔한 게 조산으로 인한 뇌의 미숙입니다. 우리나라가 저출생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뇌성마비 환자의 유병률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조산아의 생존율이 낮았지만 현재는 의학이 발전하면서 조산아의 생존율이 약 90% 가까이로 높아졌습니다. 생존은 가능해졌지만 뇌의 미숙을 막지는 못하기 때문에 뇌성마비 진단을 받는 아동의 수도 늘고 있습니다. 뇌성마비로 진단받은 아동의 이후 질환 진행 상황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숙련된 의사라도 만 2세 정도는 되어야 뇌성마비의 유형을 비교적 정확히 판정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뇌성마비 아동이 2세경에 스스로 앉으면 보행 가능성이 크고 4세경에 앉지 못하거나 8세경에 걷지 못하면 보행 가능성이 작다고 알려졌습니다. 최근에는 조산이나 저체중으로 태어난 아이들에게 생후 뇌 MRI나 초음파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서 손상이 발견되는 경우 성장하면서 주기적인 관찰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검사에서 발견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정상 주수로 태어난 아이들에서도 성장하면서 발달 과정상에서 발견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심한 환자들은 생후 3에서 4개월, 머리 가누기를 못하는 걸로 의심이 됩니다. 중증도가 심하지 않은 환자의 경우 돌 이후 걸음걸이의 이상이나 발달 과정 자체의 지연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뇌성마비를 놓고 많이들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지적장애와 혼동하는 것입니다. 뇌성마비는 주로 신체적 운동 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모든 환자가 지적장애를 겪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사람들은 뇌성마비를 앓고 있으면서도 지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뇌성마비 환자는 침범하는 뇌의 영역에 따라 증상과 특징, 그리고 침범한 범위에 따라 경중도가 매우 다릅니다. 가장 흔한 유형인 경직성 뇌성마비의 경우 근육의 긴장도가 증가되어 있어 근육이 뻣뻣한 모습을 많이 취합니다. 경직성이 심해서 거동을 못하는 환자도 있고 잘 뛰어다니지만 보행의 모양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 운동 실조형의 경우 불수의적인 움직임을 보이며 저긴장형의 경우엔 오히려 근육의 긴장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뇌성마비 진단을 위해서는 뇌성마비의 정의에 맞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상세한 병력 청취가 중요한데요. 병력 청취는 병력상 운동 발달 단계의 시기, 즉 머리를 언제 가누었는지, 언제부터 걸었는지 등을 통해 운동 발달 지체 정도를 파악하게 됩니다. 운동 발달 지연은 정상아의 50% 수준보다 3개월 이상 지체된 경우를 지칭하는데요. 그 외 진단을 위해서는 의사가 근긴장도, 원시 반사, 자발 운동, 자세 반사 등을 포함한 자세한 진찰 및 신경학적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병력 청취와 진찰, 신경학적 검사로 뇌성마비 가능성이 있는 환자가 있다면 뇌 초음파 검사, 뇌 컴퓨터 단층 촬영, 뇌 자기공명 영상, 유발 전이 검사, 뇌파 검사 등을 통하여 추가적인 진단적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뇌성마비 환자의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환자의 기본적 운동 능력입니다. 뇌성마비의 치료라 함은 뇌의 손상을 치료하는 것이 아닌
뇌 손상으로 인해 생긴 여러 증상을 완화시키는 치료를 시행합니다. 뇌성마비 환자는 경직성이 생기는데 환자의 발달과 성장과 맞물려 2차적인 변형이 발생하게 됩니다. 치료는 이런 2차 변형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치료 목적이 달라질 수 있고 치료 방식도 다 다릅니다. 기본적으로는 운동 능력을 호전시키는 재활치료가 필수입니다. 치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뇌성마비 어린이 보호자의 이해와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뇌 손상이 진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신경운동 장애 양상이 변할 수 있는데요. 근골격계의 2차적 장애가 동반될 수 있으므로 뇌성마비 어린이에게는 적절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효율적으로 보살펴주는 가정지도가 필수적입니다. 뇌성마비 환자의 뇌 손상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육의 경직으로 인해 근육이 충분히 자극을 받지 못합니다. 뼈는 계속 자라는데 근육은 이를 따라가지 못해 근육의 구축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로 인해 자라면서 여러 근골격계 문제가 발생합니다. 조기에 발견되는 경우에는 환자의 근력과 기능 향상을 위한 재활치료 위주의 치료가 필수적입니다. 일정 나이가 되면서 성장을 함에 따라 재활치료를 어렵게 만드는 근육과 뼈의 변형이 생기면 정형외과적으로 이를 해결하여 재활치료를 용이하게 해주는 수술적 치료를 시행합니다. 뇌성마비 환자는 근육의 경직으로 인해 근육이 충분히 자극받지 못합니다. 뼈는 계속 자라는데 근육은 이를 따라가지 못해 오그라들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 자라면서 여러 근골격계 문제가 발생합니다. 뇌성마비 환자의 경우 경직성이 심해서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도 있고 잘 뛰어다니지만 걷는 모양이 다른 경우도 있는데요. 수술적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술 전 환자의 기능 정도입니다. 잘 걷는 아이들은 수술을 통해 더 잘 걷고 뛸 수 있는데요. 하지만 걷지 못하는 환아를 수술을 통해 걷거나 뛰게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아이가 뇌성마비 진단을 받았다면 다음의 경우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니 꼭 살펴주셔야 합니다. 첫째, 고관절 탈구입니다. 독립보행이 힘들어서 휠체어를 이용해 이동하는 환자에게 6에서 7세경 드물지 않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고관절 탈구가 됐다고 해서 그 즉시 통증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일부 환자는 의사소통도 원활하지 않아서 보호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고관절 탈구를 알아채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관절 탈구를 방치하면 대퇴골두가 파괴됩니다. 통증이 점차 극심해져서 아예 일어설 수가 없고 뒤늦게 수술하면 수술 결과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부터는 1년에 한 번 엑스레이를 찍어보시기를 권합니다. 두 번째, 보행 능력의 향상입니다. 잘 걷는 환자에게는 조금 더 잘 걷게 하는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뇌성마비는 전신질환이라서 한 개의 관절의 문제가 아니고 하지 전체에 다양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이 문제를 모두 파악하고 여러 부분의 수술을 한 번 수술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셋째는 척추 측만증입니다. 뇌성마비에서는 척추 측만증도 잘 발생하고 치료가 다른 측만증보다 어렵기 때문에 면밀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손 기능의 향상을 위해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편마비 환자에서 특히 손의 변형이 심한 경우 수술적 치료로 환자의 기능을 조금 더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골밀도 저하에 의한 골절입니다. 일어서거나 걷는 게 어려워 뼈에 충분한 압력이 가해지지 못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항경련제를 장기 복용하는 탓에 환자들의 골밀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골밀도가 낮아지면 골절의 위험이 올라가는데요. 골절이 한 번 일어나면 일정 기간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골밀도가 더욱 낮아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골절되기 전에 골밀도 저하를 알아차려 적절한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뇌성마비는 유전되는 질환인가요?
뇌성마비는 미성숙한 아이의 뇌에 발생하는 손상으로 인해 야기되는 장애를 칭하는 질환이라서 정의상 염색체 등의 이상으로는 유전이 되지 않습니다. 잘못된 의학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뇌성마비는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한다는데 사실인가요? 뇌의 병변은 시간이 지나도 악화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육과 뼈의 변형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자녀를 둔 가족이라면 무엇보다 자녀가 긍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서적으로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자녀가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연습하게 도와야 하며 의료진과 협력하여 치료를 포기하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야겠습니다. 뇌성마비는 환자뿐 아니라 돌보는 가족의 부담도 큰 병입니다. 뇌성마비에 의한 2차 변형이 있더라도 수술적 치료로 치료가 가능한 경우가 많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